여섯 번째 곡에 명규, 인모기를 만나다. 다희는 문양이를 때리지 않았다. 스무곡의 탐정은 두 사람을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슬쩍 손목시계를 보았다. 스무고개를 한답시고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 있었다. 가장 골칫덩이였던 문양이가 엉뚱하게 이 상황을 즐기는 덕분에 긴장된 분위기도 많이 사라졌다. 스무고개 탐정은 창고에 갇힌 후 처음으로 문양이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말라깽이 형도 우리가 늦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확신할 시간이야. 하지만 이곳은 등산로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다. 네 사람이 산에 갔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말라깽이 형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입구만 해도 어른 앉은 키만한 높이에다가 풀숲에 가려져 있어 풀을 헤치고 확인하기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캄캄한 밤중에 이곳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문틈에 꽂아놓은 야광봉이 있기는 했지만 과연 밖에서도 그 불빛이 보일지는 알 수 없었다. 스무곡의 탐정은 야광봉의 불빛에 근심 어린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그리고 스무곡에도 계속 이어갔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 명기는 어떻게 보물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을까? 그건 아예 나더러 대답하라고 시키는 거지? 명규가 하하 웃었다. 명규의 이야기. 이야기는 우리가 말라깽이 형을 쫄라 봄산에 갔다가 실망하고 내려온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문양이에게 부끄러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나하고 문양이하고 다희는 아까 말한 장유슈퍼에 들어갔지. 장유슈퍼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게였어. 음료수 냉장고하고 과일이 바깥에 있는 작은 가게.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과자를 고르면서 문양이를 놀려대고 있는데 우리 앞에 한 아이가 불쑥 나타났어. 머리는 빡빡 밀어서 손톱 길이도 안 되는 데다가 얼굴이 넓적한 아이였어. 눈하고 코에 비해 입이 무지하게 커다래서 물고기처럼 보였지. 하지만 나쁜 아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그 아이가 눈치를 보다가 내 옆으로 다가와 같이 과자를 고르는 척하면서 낮게 속삭였어. 내 목소리 어떻게 하지? 너희들 장미하고는 무슨 사이야? 어? 장미하고 무슨 사이냐고. 난 걔가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장미하고 무슨 사이냐고? 그냥 지나가다가 꽃집에서 보는 사이인데. 내가 답답해서 먼저 물었어. 장미라면 꽃을 말하는 거야? 아니, 아까 너희들이 바깥에서 만난 예쁜 여자애 있잖아. 아니 잠깐, 이름도 모르는 거야? 아까 문양이하고 만났던 여자의 이름이 장미였구나. 그때 나는 처음 알았어. 장미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설명하면 문양이가 날뛸 테니까 지금 설명할 순 없지만 자기가 먼저 물어놓고 괜히 짜증을 부리는 녀석을 보면서 나는 눈살을 찌푸렸어. 그 녀석이 너무 크게 소리를 내는 바람에 문양이하고 다희도 내 쪽으로 다가왔어. 다희가 그 녀석을 수사하게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문양이는 들고 있는 콜라병을 무기처럼 높이 들고 경계했어. 내가 문양이랑 다희한테 그 녀석이 한 이상한 말을 설명했어. 그러고 나서 문양이하고 다희까지 녀석을 빤히 쳐다보니까 그 녀석 당황하기 시작했어. 나는 녀석이 그대로 도망칠 줄 알았는데 꿋꿋하게 버티고 서서 말을 돌리더라. 우리한테 어디에서 왔느냐고, 뭐 때문에 이런 산까지 왔느냐고 물었지. 나는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양이가 있었지. 보물을 찾으러 왔어. 뭐? 보물? 그런데 녀석이 의외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 비웃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보물산이라며? 우리도 보물산을 찾으러 왔지. 문양이는 처음 보는 녀석한테 잘도 떠들어댔어. 보물이라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녀석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불쑥 뭔가를 내밀었어. 나는 그 손바닥에 있는 물건을 보고 소리를 질렀어. 문양이하고 다희도 동시에 지르는 바람에 내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는 걸 보더니 녀석은 의기양양해졌어. 녀석의 손바닥에는 엽전이 있었어. 동그란 동전 안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고 또 네모난 구멍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한자가 쓰여져 있는 엽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한자는 큰 대 한 글자밖에 없었어. 뭐 한자 학원을 다니는 문영이도 그거밖에 몰랐을걸? 내가 장담한다니까. 어쨌든 엽전을 본 순간 나는 보물산 전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전설은 사실이었던 걸까? 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건 얼마나 하는 거야? 나하고 문영이가 동시에 질문했어. 너희들 말대로 저 보물산에 가면 널려있지. 잘 모르지만 아마 몇만 원 정도는 할걸? 녀석은 나와 문영이의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해 주었어. 나는 널려있다는 말에, 문영이는 몇만 원이라는 말에 취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그러자 우리 중에서 제일 침착했던 다이가 그 녀석에게 제안했어. 그러면 이따가 점심 먹고 만나서 우리랑 같이 거기에 가자. 싫어, 내가 바보냐? 내 보물이 있는 장소를 너희들한테 뭐하러 가르쳐주냐?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어. 녀석은 문양이 같은 바보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한테 거길 뭐하러 가르쳐주겠어. 자기가 다 가지면 되는 건데. 너 장미 전화번호 알아? 다이의 질문에 녀석은 놀란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같은 반이니까 전화번호는 당연히 알지. 다이는 우리가 장미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녀석에게 설명했어. 녀석은 이야기를 듣다가 문양이를 깔보듯이 한번 쳐다봤어. 문양이도 꿀릴 것 없다는 듯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안쓰럽게 보여서 내가 슬쩍 앞을 가려주었지. 다이가 녀석에게 제안했어. 그래? 그러면 전화번호 좀 줘봐. 내가 전화해서 아까 일도 보답할 겸 만나자고 할게. 그리고 장미를 만나면 같이 보물을 찾으러 가자고 할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장미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린 여기에 온 기념으로 엽전을 딱 3개만 가져갈 거야. 어때? 잘 생각해봐. 역시 다이는 약았어. 장미하고 같이 간다는 말에 녀석은 좋아서 펄쩍 뛰며 알겠다고 했어. 잠시 후 뒤늦게 그 의미를 안 문양이도 남몰래 좋아했지. 문양이가 좋아하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내 앞에서 두 사람이 전기뱀장어한테 감전당한 붕어처럼 연속해서 몸을 비트는 모습은 아주 웃겼어. 다이가 다시 재촉했어. 빨리 전화번호 줘봐.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 여기가 장미네 가게니까. 이름도 장미슈퍼잖아. 여기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장미 아빠고. 저기 봐. 장미가 돌아오고 있잖아. 녀석의 말처럼 저쪽에서 장미라고 했던 여자아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 아참, 내 이름은 임목이야, 임목이. 임목이? 모기? 왜 앵앵하는 모기? 문양이의 말에 임목이는 벌컥 화를 냈어. 아니, 임목이라고. 우리는 임목이하고 장미하고 같이 엽전들을 주우러 갈 꿈에 부풀었어. 내가 엽전을 팔아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는 동안 문양이는 그 돈이면 미니전사가 몇 개냐고 중얼거리고 있었지. 스무고개 탐정이 알겠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그래서 말라깽이 형을 먼저 보낸 거구나?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말라깽이 형은 말라깽이 형 아버지하고 바둑을 두고 있던 스무고개 탐정을 데리고 나갔다. 말라깽이 형과 말라깽이 형 아버지 사이에 스무고개 탐정 쟁탈전이 벌어졌다. 말라깽이 형은 아버지가 먼저 썼으니까 이제 내가 쓸 차례라고 해괴한 말로 간단하게 승리했다. 밖으로 나온 말라깽이 형은 스무고개 탐정을 끌고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계획했던 장소들을 한 바퀴 돌며 버림받은 울분을 풀었다. 새로 사귄 친구들하고 놀러 가겠다고 했더니 말라깽이 형은 반대하지 못했어. 착하고 불쌍한 말라깽이 형. 영규가 어른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바람 때문인지 지나가던 산짐승 때문인지 몰라도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네 사람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몇 분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동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무고개 탐정이 문으로 다가섰다. 야광봉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보였다. 스무고개 탐정은 문틈으로 바깥을 살피다가 다시 문틈에 야광봉을 끼워 넣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네 사람은 다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람이 불어서 문이 흔들렸나봐. 긴장을 늦추지 않는 스무고개 탐정을 빼고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7번째 고개. 다이, 아저씨들을 만나다.
바람이 불어서 문이 흔들렸다면 지금도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야 해.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야광봉이 빠질 정도로 문이 세차게 흔들린 건 정말 바람 때문일까? 아이들과 얘기하는 도중에도 스무고개 탐정은 문 쪽을 보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민양이와 명규, 다희는 그런 스무고개 탐정과 달리 캠핑이라도 온 아이들처럼 흥겹게 떠들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지금 상황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범인이 언제 찾아올지 기다리면서 벌벌 떠는 것보다는 100배 더 나았다. 그러면 이어서 엽전을 찾으러 산에 간 이야기를 해야겠지? 7번째 질문. 엽전을 찾으러 가서 무슨 일이 있었지? 스무고개 탐정이 물었다. 다시 산에 올라갔을 때 문혜가 시큰둥하게 말을 받았다. 엽전을 찾는 건 실패했지. 연기도 그렇게 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상한 아저씨들만 만났다니까. 다희는 담요 무늬를 유심히 살피며 대답했다. 다희의 회상. 일단 인목이는 쉽게 설득할 수 있었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단순하니까. 근데 문제는 장미한테도 같이 가자고 설득해야 했다는 거야. 그래야 인목이가 우리하고 엽전 있는 장소에 가줄 테니까. 그런데 장미는 첫인상부터 좀 사나웠어. 성격도 여우 같아 보였고 그런 애들은 좀 피곤해. 뭘 하자고 해도 무조건 싫다고 한다니까.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데? 난 산에 올라가는 거 싫어. 장미의 말을 듣고 인목이는 토끼관을 구하려다가 실패한 자라처럼 목을 움츠렸어. 나는 장미를 보면서 스무고개 탐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여자 스무고개 탐정 같은 느낌? 어른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물론 스무고개 탐정은 그런 까칠함을 넘어서는 추리력을 가지고 있지. 의외로 따뜻한 구석도 있고. 그런데 걔는 그냥 짜증이 나는 성격이었어. 무조건 싫다고 해야 자기가 도도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 만약 스무고개 탐정이 있었다면 뭔가 멋지고 날카로운 말로 장미인지 풀인지 하는 애 길을 확 꺾어 나왔겠지만 명기랑 문양이는 그런 면에서는 영 아니었어. 특히 장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바보 문양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바보. 결국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 거기에 가면 엽전을 줄 수 있대. 엽전 하나가 몇만 원씩 한다는데? 내 말에 인목이는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장미한테 보여줬어. 나는 장미의 눈에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솔솔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어. 생각 같아서는 버리고 가고 싶었지만 인목이를 끌고 가기 위해 그 틈을 노려 다시 한번 가자고 했어. 그랬더니 그 앙큼한 게 이번에만 특별히 같이 가준다고 하더라. 지금도 그 눈빛을 생각하면 열받아. 일단 그때가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을 먹고 나서 2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 시내에 가서 밥을 먹자는 말라깽이 오빠한테는 근처에서 밥을 먹고 싶다고 했지. 그래야 금방 산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말라깽이 오빠한테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 계획을 천천히 말했어. 말라깽이 오빠는 버려진 고양이 같은 표정을 지었어. 하지만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 우리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지. 말라깽이 오빠는 자기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끼리 돌아갈 수 있다고 하고서 등을 떠밀어 보냈어. 그 다음은 모두 알다시피 말라깽이 오빠가 집에 돌아가서 애꿎은 스무고개 탐정을 괴롭혔지. 잠깐 생각해보니까 보물찾기보다는 왠지 집에 있는 편이 더 좋았을 뻔했잖아. 어쨌든 2시가 되어 다시 만난 우리 5명, 나하고 명규, 문양이, 인목이하고 장미는 다시 산에 올라갔어. 아까 한번 다녀온 산이라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가고 싶었지만 보물에 눈이 먼 애들이 앞에서 뛰다시피 걷는 바람에 쉴 틈이 없었어. 내가 좀 쉬려고만 하면 산은 해가 지니까 금방 지니까 지금 안 가면 못 찾아 하면서 인목이가 재촉을 했어. 그러면 명규하고 문양이는 몸이 달아서 얼른 가자고 방방 뛰었고 스무고개 탐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날 몰아붙이지 못하게 했을 거야. 내가 이런 배려심 없는 놈들하고 같이 다녀야 하다니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스무고개 탐정하고 같이 다니겠다고 마음먹었지. 등산로에서 15분 정도 올라갔을 때 앞서서 걷던 인목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왼쪽 풀숲을 가리키면서 말했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처음에는 길도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바닥을 자세히 보니까 드문드문 나 있는 풀들에 눌린 자국이 보였어. 그 자국은 산을 따라 꼬불꼬불 이어져 있었지. 이건 마을 사람들만 아는 숨겨진 길이었나 봐.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려는데 멀리 평상에 있던 아저씨 두 명이 급하게 뛰어오더라. 한 명은 뾰족한 턱에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마른 아저씨였고, 다른 한 명은 덩치도 크고 눈도 큰 게 겁이 많아 보이는 아저씨였어. 그러고 보니까 겁쟁이 아저씨는 이마에 큰 점이 있었어. 뾰족턱 아저씨가 우리한테 물었어. 너희들 어디 가는 거냐? 사실대로 보물을 찾으러 간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 우리 보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모기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 저 위에 놀러 가는데요. 안 돼, 가지 마라. 왜요? 이모기가 턱을 쑥 내밀고 따졌어. 생각보다 용감하구나 싶어서 놀랬지. 어쩌면 장미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뾰족턱 아저씨는 답을 고민하는 눈치였어. 뒤에 있는 겁쟁이 아저씨는 덩치에 맞지 않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뾰족턱 아저씨 입만 보고 있었어. 저 위에 갔다가 길이라도 잃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전 이 근처에 살아서 어려서부터 저기에 많이 다녔어요. 길 안 잃어요. 뾰족턱 아저씨는 당황한 듯 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얼굴만 보면 다 보인단 말이야. 특히 어른들은 아이한테 한 방 먹으면 당황한다는 걸 감추려고 다들 똑같은 표정을 짓거든. 어쨌든 뾰족턱 아저씨는 새로운 이유를 찾아냈어. 저기에 가면 뱀이 많이 나온다. 독사 말이야, 독사. 알지?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어. 해독제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가면 안 돼. 잇모기도 지지 않았지. 저기서 독사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뾰족턱 아저씨가 입모양으로 있는 자식하고 중얼거리는 게 똑똑해 보였어.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훑어보면서 말했어. 사실 아저씨가 공무원인데 요새 저기에 독사가 자주 출몰한다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말하는 거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은 풀숲 입구 쪽에서 버티고 서서 우리한테 눈을 부라리며 당장 가라는 거야. 이런 때야말로 스무고개 탐정이 있어야 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작전상 후퇴를 했어.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 와서 가게 보라고. 어차피 오늘은 못 갈 것 같으니까 난 그만 간다. 장미가 그렇게 말하고 먼저 산을 내려갔어. 잇모기하고 문영이가 그 모습을 보고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힘을 잃은 걸 보고 내가 쫓아가서 말했어. 그럼 내일 점심 먹고 만나서 다시 가자. 어때? 장미는 못마땅한 얼굴로 날 보면서 알겠다고 했어. 그 표정은 생각만 해도 진짜 화가 난다니까. 진짜 꼴도 보기 싫었지만 어쩌겠어. 웃으면서 장미랑 전화번호를 교환했지. 이모기하고 문영이는 그걸 보고 나서야 기운을 되찾았고. 근데 내일도 저 아저씨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해? 문영이의 걱정에 이모기가 괜찮다고 했어. 사실은 등산로 말고 마을 옆으로 난 샛길로도 가는 방법이 있어.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주지만. 이모기는 우리를 돌아보더니 쑥스럽게 웃었어. 너희들한테는 특별히 알려줄게. 내일 장미하고 같이 거기에 가자. 뱀 같은 건 걱정하지 마. 저 아저씨들이 거짓말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뱀 별로 없어. 별로 없다고? 그럼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 내가 소리치니까 잇모기는 피식 웃었어. 뱀 없는 산이 어딨어. 그게 겁나면 산에 가지 말아야지. 다희는 명규와 문영이를 흉본 것과 스무고개 탐정을 칭찬한 내용을 빼고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무고개 탐정은 그런 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건 잇목이라는 애 말이 맞아. 산에 가면 뱀을 만날 수도 있지. 하지만 뱀을 먼저 자극하지 말고 피해서 멀찍한 곳으로 지나가면 돼. 그나저나 그 아저씨들 엄청 수상하지 않았어? 명규의 말에 문양이도 금세 목소리가 커졌다. 맞아. 여기에 보물을 숨겨놓은 것도 그 아저씨들이잖아. 그렇다면 우리를 가둔 사람도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지. 너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편이 다행이긴 하지만 스무고개 탐정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다.
8번째 고개. 문양이 찌질이가 되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문양이하고 장미라는 아이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자리에 나만 없었잖아. 문양이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누가 설명해주면 안 될까? 문양이가 스무고개 탐정에게 달려들듯이 몸을 뻗어 앞을 가로막고 팔을 휘 저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스무고개 탐정은 눈앞에서 성가시게 움직이는 문양이의 팔을 치우고 나서 문양이를 달랬다. 정말 별일이 아니라면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말을 못하는 게 더 수상한데? 스무고개 탐정은 문양이가 주저앉는 기색을 놓치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8번째 질문. 문양이는 장미를 어떻게 만났을까? 그건 문양이한테 직접 듣는 편이 좋겠지? 스무고개 탐정의 말에 명규와 다이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문양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마음을 굳혔는지 팔짱을 끼고 투덜거렸다. 참고로 말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이상한 게 아니야. 알았으니까 어서 말이나 해봐. 문양이는 재촉하는 명규를 째려보았다. 문양이의 회상. 그러니까 말라깽이하고 같이 처음 봄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있었던 일이야. 다이가 콜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사러 갔을 때 말이야.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부터 장미 슈퍼까지는 100m가 넘게 떨어져 있었어. 명규 자식이 치사하게 자기는 안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나 혼자 터벅터벅 걸어갔어. 산을 올라갔다 와서 그런지 신발이 엄청 무겁게 느껴졌는데 발바닥이 땅에 부딪힐 때 나는 저린 느낌이 재밌어서 일부러 더 쿵쿵대며 걸었지. 그러다가 내 왼편을 지나가는 여자아이를 봤어. 자기가 입은 하얀 티셔츠만큼이나 하얀 얼굴에 빨간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어. 동그랗고 뽀얀 얼굴이 꼭 껍질을 깐 삶은 계란을 닮았달까? 조금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눈매가 사납게 보여서 눈이 마주치기 전에 얼른 고개를 돌렸어. 그런데 몇 발자국 더 갔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야! 그 애랑 눈이 마주칠까봐 정말 살짝 돌아봤는데 그 삶은 계란 닮은 애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 근데 꼭 나를 노려보는 것 같더라. 나는 등 뒤가 따가운 것을 느끼면서 빨리 걷기 시작했어. 야! 거기 남자애! 갑자기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느낌이 났어. 나는 속도를 더 높여 도망가려다가 땅바닥을 차고 그대로 엎어졌어. 가슴이 땅에 닿으면서 숨이 턱 막혔지. 허! 이런 걸 쪽팔린다고 하는 거겠지?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으니까. 차라리 크게 다쳐서 정신을 잃은 척 하려고 눈을 감고 바닥에 누웠어. 햇볕에 달궈진 바닥에 볼이 닿으니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등도 따뜻했어. 광합성하는 식물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니까. 그대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지. 누가 촐싹대면서 내 등을 치지만 않았으면 말이야. 뭐하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일어나라. 익숙한 목소리에 슬쩍 눈을 떠보니 명규가 실실 웃고 있었어. 난 윗몸을 일으켜 무릎 꿇은 자세로 앉은 다음 살짝 고개를 돌려 뒤를 봤어. 다이하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였지.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패배자처럼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만 보고 있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이쪽으로 와서 나보고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온 사람은 다이뿐이었어. 네가 이걸 떨어뜨려서 말해주라고 불렀대. 다이가 나한테 지갑을 건네면서 말했어. 나는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사람이 부르는데 왜 도망을 친 거야? 명규하고 다이가 놀리는 말에 다시 얼굴에 열이 확 올랐어. 난 비장한 심정으로 한마디 했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이는 내 말에 조용히 하기는커녕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대기 시작했어. 그거 알아? 그 아이가 나한테 지갑을 주면서 그러더라. 저기 찌질한 너희 친구가 떨어뜨렸으니까 갖다 주라고. 나는 당장 이마로 땅을 파서 어둡고 축축한 땅속으로 숨고 싶었어. 하지만 세상은 너무 밝고 내 등에 내리쬐는 햇볕은 뜨거웠지.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결국 소원대로 땅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땅속으로 들어와도 부끄러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기분이 더 나빠진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 문양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당시 일어났던 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장미가 예쁘게 보였다는 사실과 넘어져서 괜찮은지 물어봐주기를 기다렸다는 속내는 쏙 빼놓았다. 명규와 다희는 문양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이를 꽉 깨물고 있어야 했다. 스무고개 탐정은 싱글거리다 말고 진지하게 물었다. 그 여자아이가 내가 어제 만났던 그 사나워 보이는 장미라는 말이지? 알고 보면 그렇게 사납지 않아. 첫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세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모이자 문양이는 몸둘 바를 모르고 온몸을 베베 꼬았다. 확실히 좋아하고 있군. 속마음을 잘 감췄다고 안심한 문양이를 빼고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